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거나 어떤 무대에 올라갈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 순간을 위해서 수많은 연습과 준비를 할 겁니다. 자, 막상 결전의 날이 다가왔을 때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실수를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러한 걱정은 이미 그 이전에 다 끝냈어야 하는 겁니다. 무대 위에서는, 무대가 시작된 다음에는 그런 걱정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무대 위에서 필요한 건 걱정이 아니라 믿음과 자신감입니다. 어떻게든 나는 꼭 잘 해낼 거라는 의지, 그리고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멋지게 즐길 것이라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겁먹지 마세요. 그 무대는 여러분을 위한 자리이고 그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수요일 1부 시작하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빠르게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분석도 할 거고요. 또 오늘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종목 진단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는 유튜브 채팅창과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투자의 신에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궁금하신지 또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신지 자세히 남겨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도 매수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종목에 대해서 꼼꼼한 분석으로 앞으로의 전략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상담 주시면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요.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신기수 전문가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일 투자의 신 1부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신차게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반올림 100%님 일찍부터 함께 기다려주고 계시고요. 벙벙님 출석 체크 2등으로 하셨네요. 자, 그리고 봄님도 안녕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항상 반갑게 인사 나눠주고 계시고 양봉업자님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자, 멀고도 먼길님 그리고 우리 오승님 출석 체크하고요. 작은 소나무님의 이름도 확인이 되고 있어요. 요즘에 보르테님 자주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고요. 상장군 최님께서도 오늘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미남 스마트한 신기수 전문가님 이러시면서 목소리가 아프신 것 같아요. 화이팅 하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우리 신기수님 전문가님의 컨디션이 아직 100% 돌아오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들 더 많은 응원과 함께 이럴 때일수록 질문도 많이 남겨주셔서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요 1시간 정신없이 지나갈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들, 궁금한 종목들 남겨주시고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이슈들도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정희님까지 저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종목 기다리는 동안 오늘장을 준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계속 일희일비하게 되는 시장인 것 같아요. 어제 그렇게 급락을 하더니 그래도 오늘은 또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장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이제 빅스텝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쪽으로 시장의 의견이 좀 기울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안도성 반등으로 봐야 되겠죠. 여전히 이제 SVB 물론 이번 SVB 거는 이제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봉합이 좀 된 것 같고 미국 정부에서 이제 지급 보증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름이 거론되던 제2, 제3의 SVB와 관련해서도 지금 유동성 공급이 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뭐 일단 봉합은 된 것 같은데 근데 아직까지 뭐 잠재적인 건 좀 남아 있는 건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런 걸 보기보다는 시장은 일단 단기적으로 3월 달에 빅스텝은 없을 것 같다 하는 쪽으로 이제 그 어떤 안도성이 이제 미국 시장도 좀 반등이 나왔고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 좀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밤에 이제 PPI도 있고 아직까지 FOMC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요 근방에서 이제는 좀 바닥을 잡으려는 움직임들은 좀 시작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이런 큰 흔들림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고 상승할 수 있다, 좀 안정이 될 것이다라고 좀 우리가 체크를 해도 될까요? 예, 뭐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오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렇긴 할 예, 것 같고. 단지 이제 네. 그 바닥을 다지는 뭐 과정이 한 FMC 때까지는 그 정도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예, 바닥 다지는 흐름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 시장을 좀 크게 흔들었던 이 SVB 사태는 어느 정도 조금은 안정기를 찾아가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또 확인해야 되는 지표들과 또 다음 주 FOMC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은 다시 한번 차분하게 이 시장들을 잘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 FOMC에서의 금리 인상에 대한 뚜껑이 확실히 열리기 전까지는 그 어느 것도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 그 사이에 여러분들의 계좌도 조금은 불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물론 시장들이 어느 정도 반등도 해주고 회복을 해줬다고는 하지만 왠지 찝찝한 건 저만 그런 걸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여러분들의 계좌는 조금은 좀 안정을 찾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보내주세요. 자, 지금 이 시간 이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한번 한 시간 가득하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세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사이에 미국장 불났네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선물 시장은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1% 넘게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일희일비하는 우리 이번 주 증시, 과연 이 패턴대로라면 내일도 우리는 좀 하락의 맛을 보게 될까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들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콩나물님 오셨네요. 아리안님도 모두 반갑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보르테님이 남겨주신 일성건설 살펴볼 거고요. 매수가는 2,265원에 비중 15% 가지고 계십니다. 일성건설 오늘 종가가 2,265원이네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신 걸까요? 자, 일성건설은 오늘 4% 가까이 올랐습니다. 3.9% 상승이었고요. 그러면서 2,265원까지 어제 하락을 오늘 거의 다 회복하는 모습이기는 한데 최근의 흐름들이 좀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서 계속 좀 하락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성건설은 앞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일성건설은 이제 뭐 건설주인데요. 사실 그 건설주들 이 회사 보니까 이제 작년에 뭐 그 공시가 나왔는데 270억 정도 한 것 같아요. 27억 한 것 같아요. 27억. 이번에 공시가 2월 14일 날 공시가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27억이고요. 당기순이익이 74억 정도입니다. 천만, 백만, 천만, 1억, 10억. 예, 74억이네요. 네. 예. 74억인데 이 회사 시총이 지금 1170억이니까 그러면은 열 몇 배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중소형 건설사들이 이 PER이 전부 다 뭐 한 5배, 4배, 6배 이래요. 근데 지금 일성건설이 10배가 넘으면은 이 회사 PER은 지금 좀 높은 편입니다. 좀 비싼 가격대예요, 지금도. 그러면 이 회사가 비싼 만큼 성장성이 있느냐 보면은 매출액이 거의 거기서 거기에요. 3천억, 뭐 4천억 그 금방이고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4,600억 했으니까 뭐 그렇게 막 그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PR이 10배가 지금 넘어가요. 그럼 이 회사는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듯 하지만 싼 회사가 아닙니다. 일단 건설주, 중소형 건설주 중에서는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회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럼 건설 부분에 있어가지고 뭔가 모멘텀이 있는가? 뭐 네옴시티 건처럼 그런 뉴스라도 지금 있을까? 아니면 뭐 정부에서 뭐 건설 부분을 일으키기 위한 정부 정책 같은 게 있나? 찾아보면은 단기적으로 그런 게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멘텀도 별로 없고 이 회사 자체만으로 보면은 지금 조금 이제 비싼 편이고 같은 업종 내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들어가신 거는 왜 들어가신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뭐 좀 이제 차트 보니까 바닥권인 것 같아서 아마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오늘 사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는 뭐 지금이 차트 형태로 보면은 박스권 하단인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에
흐름은 보여줄 것 같은데, 근데 크게 모멘텀이 없어서 너무 크게는 많이 못 볼 것 같고요. 일단 요즘에 건설주들 자체가 많이 빠졌다가 뭐 반등이 나오고 또 가라앉고 이런 형태라서 이에서 너무 많이 보시기보다는 뭐 한 2,650원 정도 요번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정도 지금 비중이 15%시니까 그 정도 되면은 뭐 일단 수익 실현 좀 하시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PER이 좀 높아가지고 혹시 밑으로 빠져버릴 수 있어요. 시장이 좀 흔들리면은. 2,065원이 지금 박스권 저점이기 때문에 2,060원 깨지면 손절하시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네, 좀 짧게 보고 단기적으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650원 목표가, 2,065원 손절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짱구댁님께서 들어오셨는데 닉네임 너무 귀여워서 꼭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 짱구 애니메이션 만화에서 맹구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 느긋함과 잔잔함과 그런 여유 있는 모습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귀엽고. 자, 그리고 애몽님도 잘 오셨습니다. 봄님께서 신기소 전문가님 하면서 따봉 보내주셨는데, 자, 신기수 전문가님의 정확하고 또 똑부러지는 우리 진단 받고 싶으시다면 종목 같이 남겨주세요. 오늘 정말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말 다양한 종목들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속보가 들어왔는데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바로 연결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자,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 전화 주시고 저와도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고 신기수 전문가님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면서 궁금했던 거 모두 다 속 시원하게 털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의 또 계속해서 또 상승의 기운 받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02-325-8200번 전화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아리아님이 남겨주신 TK케미칼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2,710원이고요. 비중 5% 가지고 계시고요. 단기 목표가 3,000까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어요. 자, TK케미칼 이 종목도 정말 오랫동안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9,000원 근처에서 지금 2,715원대까지 내려왔네요. 자,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그래도 매수를 잘 접근을 하셨고 오늘 2,715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단기 목표가 3,000원까지 수익을 지금 노리고 계신 상황인데 TK케미칼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TK케미칼은 오늘 거래 정지였네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진짜요? 폴리에스테르 사업부가 네. 영업 정지 공시를 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면서 이제 네. 거래소 쪽에서 이제 거래 정지를 좀 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뭐 큰 건 같지는 않고 이제 사업부 내에서 어떤 전체적 폴리에스터 원사 사업부 영업 정지인데 이제 워낙 실적이 안 좋으니까 이거 이제 우리 사업 접겠다라는 뜻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 주가에 너무 많이 크게 반영이 되지 않도록 지금 거래소에서 그 거래 정지를 오늘 시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런 건이 있는데 지금 어제 들어가셨나요? 뭐 이제 최근에 들어가셨을 것 같죠? 예. 가격대가. 예, 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동시에 또 이제 그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보니까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증감 비율이 마이너스 99%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뭐 거의 다 토해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영업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뜻이네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이 회사가 단기적으로 지금 3,000원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따지기 전에 지금 이 회사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굉장히 지금 뭔가가 지금 안 좋은 거잖아요. 예, 얼마나 영업이 안 되면은 폴리에스터 사업부를 영업을 정지시키고 네. 그리고 영업이익은 99%가 깎여버렸고 거래소는 정지를 시켜놓고 있고 이 정지가 지금 언제까지 돼 있는지 잠깐 제가 좀 볼게요. 거래 정지가 장 종료 시까지니까 예, 내일부터는 이제 거래가 또 트이기는 하겠습니다. 이 회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불확실성이 뭐 불거지는 초반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지금 뭔가 영업이 잘 안 되고 사업 접는 회사에
뭐 투자 수익률이 차트가 어떻고 투자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을 뭐 아무리 짧게 잡는다 해도 이런 회사는 하루도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지금 뭔가 좀 불확실성이 없는 지금 얼마나 불확실성 없고 좋은 성장률들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이런 종목 들어가가지고 지금 3,000원까지면 얼마예요? 이게 뭐 한 10% 먹겠다고 지금 들어가가지고 이 종목을 들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왜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차트 보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바닥권이다 싶어가지고. 이 종목은 뭐 10%를 1%를 먹든 2%를 먹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종목 자체를 지금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고 좀 선택을 하셔야 되고 이 종목은 당장 내일 시가에 그냥 팔아버리십시오. TK 케미칼 매도 의견 함께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조금 현재 TK 케미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지금 긍정적으로 시그널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우려라든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은 약간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매도 타이밍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아까 속보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라고 했는데 반올림 100%님께서도 속보 내일 내 계좌는 빠질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안 됩니다. 그 계좌 저희가 지켜드릴 테니까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고 특히 반올림 100%님 요즘 매수 문의도 많이 올려주시던데 오늘도 궁금한 종목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채팅창에서는 요즘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큰 시장들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불안하다라는 분위기도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흔들리지는 않을까 그 손실과 손절과 또 수익 실현에 대한 타이밍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고민이 많으실 때 종목을 올려주셔야겠죠. 종목 상담을 통해서 그 불안감을 조금 잠재워보고 어떻게 또 방향성,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저희가 든든하게 정보 전해드릴 테니까요. 바로바로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딱 요 세 가지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0232-8200번 계속해서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상장군 최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우린 PTS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7,230원이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세요. 목표가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과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우린 PTS 오늘 흐름 괜찮았네요. 6.61% 상승이었고요. 7,26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와 함께 급등과 급락을 보여주는 종목이기도 했는데 지금부터의 또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우린 PTS는 이제 뭐 중장비라든가 뭐 건설 장비 또는 농기계 장비 이런 쪽으로 부품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예, 근데 작년에 이번에 그 실적 발표 나온 거 보니까 작년 실적이 좋았네요. 작년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65%가 성장을 했고요. 매출도 12% 정도가 좀 성장을 했습니다. 쭉 지금 매출의 성장성이 작년까지도 계속 이어진 것 같아요. 이제 크진 않지만 어쨌든 외형이 조금씩 꾸준히 좀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고 지금 근데 이제 뭐 밸류에이션은 멀티플은 좀 높아요. 예, 이제 한 20배 정도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이 작년 5월, 6월 달에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어요. 상한가가 막 2번씩이나 나오고 하면서 막 엄청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뭔가 주가가 좀 안정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추이를 좀 보려는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적이 이제 중요하죠. 올해도 작년보다 이제 성장을 많이 해야 되겠죠. 작년에 이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기대감은 일단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고자 하는 어떤 심리는 있을 겁니다. 투자자들은 이 종목을 엄청 사가지고 막 끌어올리기보다는 아마도 한동안 좀 이렇게 기간 조정 형태로 가면서 1분기, 2분기 실적을 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하단은 잡힌 것 같습니다. 하단은 잡힌 것 같은데 상방으로 가려면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실적 발표를 딱 하고 나서 주가가 한번 쭉 가는 듯 하더니 매물을 다시 맞았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8,000원을 위쪽으로 돌파하려면은 실적이 실제로 잘 나와야 된다는 뜻이죠. 이번 1분기, 2분기. 근데 기대감은 있기 때문에 10%시니까 일단 한번 좀 가지고 가보시고 1분기 실적 시즌까지 한번 가지고 가보세요. 1분기 실적 시즌이면은 이 회사는 아마 5월 달이나 실적 발표를 할 겁니다. 한 5월 달 실적 발표 때까지 가져가 보시고 실적 잘 나오면은
8,000원을 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8,8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한번 그 보유는 일단 가능하다. 근데 1분기 실적 구간에서 뭔가 좀 실망감을 안겨주면 밑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적에 대한 어떤 전망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고 대응 가격은 6,500원 정도 아래쪽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린 PTS에 대해서 내가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인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자, 실적 시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볼 수 있겠다,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전해드렸고요. 실적이 받쳐준다면 위쪽으로 꽤 열려 있습니다. 목표가 8,800원 확인해 보시고 손절가도 6,500원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서당계 1년차님 지금 출석하셨네요. 지각 출석 확인합니다. 호박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 것 같고 케빈님 잘 오셨어요. 또 진달래님께서도 인사 나눠주셨는데 진달래 하니까 진짜 이제 좀 필 때가 되지 않았나요? 이미 좀 핀 곳도 있을 것 같고 자, 활짝 핀 진달래의 그 타이밍이 온 것처럼 여러분들의 계좌도 정말 이 꽃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꽃길 걸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길을 잘 뚫어드릴 테니까 종목 남겨주세요.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02325-8200번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디어유 한번 살펴볼 거고요. 콩나물님의 종목이에요. 매수가는 48,150원이고 비중 25% 담으셨습니다. 계속 하락해서 걱정이에요. 부탁드려요. 라면서 남겨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디어유의 종목, 이 주가가 계속해서 파란불을 그려내고 있네요. 지금 한 7거래일 연속 지금 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시청자님도 좀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이에요. 비중도 25%면 적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디어유 이렇게까지 하락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디어유는 이제 하는 일이 버블이라는 플랫폼을 운영을 하면서 네. 이제 연예인들하고 이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을 좀 마련을 해주죠. 그러니까 팬들이 이제 들어가서 자기 좋아하는 연예인들하고 이제 소통하는 네네. 이제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회사가 거기 들어가 있는 연예인 수가 372명이라고 그래요. 상당히 좀 많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하면은 뭐 이제 각 연예인 소속사랑 나눠 갖는 이제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플랫폼 자체의 성장성은 뭐 지금 상당히 예의가 많이 되고 있고 작년 4분기는 뭐 사상 최대 실적 했고요. 예, 뭐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올라갈 걸로 이제 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왜 눌리느냐 그러면은 지난번에 디어유가 그 하이브가 저기 SM을 하려다가 잘 안 되면 디어유를 픽업하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숨어있는 수혜주다. 예, 뭐 이런. 이제 그랬었는데 네. 그때 그럴 것 같았는데 그 얘기가 쏙 들어가 버렸죠. 예, 그러니까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지금 실망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디어유의 현재 상황에서의 모멘텀은 시장이 그러니까 인수되냐 안 되냐 이걸로 봤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빠지고 있지만 사실 디어유의 모멘텀은 본질적인 모멘텀은 그게 아니고 이제 실적이죠. 앞으로의 성장성이죠. 그래서 올해는 연예인들을 계속 꾸준히 좀 모으고 그리고 이제 이거 이용자도 많이 모아야 되잖아요. 계속 이용자는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실제로 이제 수익화시키는 본격화 이제 처음부터 너무 장사 티 내면 사람들이 안 오죠. 그쵸. 올해까지는 장사 티를 많이 안 내고 그러니까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장사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많이 이제 가져다 놓고 뭐 별거 다 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돈 끌어모으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좀 돈이 좀 되는 이제 그런 플랫폼이 아마 될 겁니다. 디어유는 제 생각에는 지금은 좀 매도하기는 좀 늦었고요. 올해 상반기에 5만 원을 넘어가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목표가가 5만 원 정도로 보고요. 근데 하반기로 본다면은 목표가를 저는 이 종목은 하반기에는 6만 한 2천 원 정도까지는 6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까지 본다면은 저는 이 종목 목표가 8만 원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 2, 3차로 하셔가지고 5만 원, 6만 5천 원, 8만 원 이렇게 목표가를 잡으시고 대응을 좀 해보시고 지금은 굳이 뭐 매도할 것까지는 없고 단지 시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 투자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디어유 버블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신지도 궁금한데, 자, 디어유라는 종목, 디어유라는 요 기업은 좋아질 것이고 주가의 상승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좀 수익화되는 타이밍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5만 원, 6만 5천 원, 그리고 길게 내년까지 조금 더 가져가 본다면 요 수익화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8만 원까지도 가능성 체크해 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여유 있게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 들어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종목도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빠르게 하나하나 체크를 하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도 종목 진단은 계속 이어지니까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세요.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저희 전화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지금 TV를 통해서 제 네, 이야기 듣고 반갑습니다. 계신가요? 예, 예. 네, 그럼 TV랑 전화랑 약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TV 소리 줄이시고 전화로 저랑 통화를 하시면 조금 더 소통이 쉬울 것 같거든요. 예, 전화로요. 예. 네. 잠깐만요. 네. 소리 줄이실 때까지 잠깐 기다려 보도록 예, 하겠고요. 줄였어요. 네, 지금 이제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셀바스 AI.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이게 28,800원에 15%요. 아, 이 종목 진짜 올해 너무나도 급등을 한 종목인데 용기 있게 요 위쪽에서 잘 잡으셨네요. 알겠습니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글쎄, 이게 지금 많이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어디에서 지금 매도를 해도 되나, 그렇지. 얼마까지 갈 수 있는가 모르겠네. 이게 어. 좀 쉬었다 갈 수 있는가요, 이게? 아,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이 뭐 올해 요 몇 달 안 되는 사이에 5배가 뛰어오른 종목이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살짝 지금 멈춰 있는 구간에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하면서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건지 지금부터의 대응 전략을 확인해 볼게요. 신기수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주식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거 산지는 좀 아니, 주식하신 지. 됐어요. 됐는데, 예, 3만 얼마까지 갔는데 내가 안 팔고 그냥 있었더니, 예. 이 종목은요, 예, 이제 누구도 못 맞춰요, 이제. 지금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고, 지금 올해 1월 달에 얼마였냐면은 7,500원 있던 게 지금 3만 원이 넘어가 버렸어요. 3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당장 내일 빠져도 누구도 그거 이상하게 생각 안 할 종목이고요.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 물론 이제 올리는 사람이 그걸 올리면은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그 마음을 아무도 모르고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영역을 훌쩍 뛰어넘어 버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예상을 하시면 안 돼요. 예상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차트 잘 본 사람들이 이거 보고 대응하면서 단타 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실 것 같으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산지도 꽤 되셨다고 하시는데, 이 종목을 이 가격대에 사가지고 지금 일주일 이상 가지고 계셨다면은, 그거는 주식을 못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주식을 못 하는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으면 절대로 잘못하면 크게 낭패 보는 종목이니까요. 내가 팔고 나서 당장에 내일 상한가를 가더라도 이 종목은 파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다행히 아직 수익권이시니까, 조금이라도 수익권에 있을 때 당장 팔아버리십시오. 자, 시청자님, 셀바스 AI 매도 의견 드렸어요. 지금 조금 약간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다라는 평가와 함께 그래도 수익이 떨어지기 전에 좀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예. 근데 얼마 정도에서 팔으면 될까요? 내일 바로 팔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 내일 한번 예. 시장 움직임 보시고 수익이 나 있는 상황에서 한번 잘 챙기고 나와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셀바스 AI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뭐 인공지능 관련주들 워낙에 또 급등을 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 흐름에 나도 좀 수익을 보고 싶다, 좀 뒤늦게 올라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겁도 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도 생길 겁니다.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진단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지금 계속해서 유튜브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좋고요.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지금 시장이 나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또 이러한 흐름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찾아갈 수 있을지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 관심 종목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에 대한 전략도 함께 확인을 해볼 거고요. 전화 주세요.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 전화 상담으로 또 여러분들과 기분 좋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바로 연락 주세요. 자, 그 사이에 우리 싱크존 님도 오셨고, 나는야 주리니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츠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클라라님의 종목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태백 주목나무님 저도 출석입니다. 라고 인사 나눠주셨어요. SCHD 러브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9시 33분 지나가고 있고요. 시간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 지금 TV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유튜브와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보내주시면 저희가 요 1시간 남은 30분 계속해서 또 풍부하게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사랑과 평화님의 종목입니다. 아프리카TV 진단할게요. 매수가가 88,700원이고요. 비중 5% 가지고 계시네요.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아프리카TV 오늘은 78,500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자, 이 종목도 조금 계속해서 이 바닥권을 확실하게 뛰어오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아프리카TV는 올해는 살짝 기대를 좀 해봐도 돼요. 와,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감익이 됐는데 이 회사의 제일 큰 약점은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이제 BJ들의 좀 무리한 어떤 이제 방송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정화가 됐어요. 많이 정화되고, 별풍선 쏘는 쪽에만 너무 의지했던 이제 그런 수익 모델도 이제 뭔가 좀 굿즈를 파는 쪽으로, 이제 수익을, 그러니까 실제로 방송을 하면서 물건을 팔아요. 그래서 뭐 홈쇼핑처럼. 라이브 커머스. 예, 이런 이제 그런 것 것처럼. 쪽으로, 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네. 인기 있는 BJ들은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하고 또 한 가지 제일 큰 호재는 뭐냐면 아프리카TV의 국내에서의 제일 큰 라이벌이 트위치거든요. 네네. 근데 트위치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방송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제한을 지금 해버리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트위치 내에서 상당히 그 시청자들이 인기가 많았던 있었던, 그 BJ들이 아프리카 쪽으로 지금 다 옮기고 있어요. 어쩌면 트위치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종료하는 수순일 수도 있을 것 같다. 트위치는 중국 예. 거죠. 그런 이제 얘기도 좀 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프리카 TV는 트위치의 시청자층을 다 아프리카 쪽으로 끌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분명히 있고, 올해는 어쨌든지 간에 이제 뭐 작년보다는 또 나을 것 같고, 또 밸류에이션을 보더라도 올해 그 연말 밸류에이션이 그 12배 정도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 정도면은 뭐 그 역대 최저 밸류 PER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가도 지금은 뭐 거의 바닥권이다 보입니다. 한동안 좀 시간을 좀 들릴 것 같고 3월 10일 날 기업 설명회가 있네요. 오늘이 15일 기업 설명회 지나갔군요. 지나갔고 그 기업 설명회 이후에 나온 리포트가 괜찮은 우호적인 리포트가 좀 나와 있어요. 기업 설명회에서 나름대로 증권사들한테 이제 어필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시장 때문에 조금 이제 뭐 옆으로 좀 흐르는데 박스권 탈출을 저는 이제 조만간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10만 원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그 이후에는 11만 원까지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시잖아요. 네. 5일선 회복이 되면은 5% 정도 더 들어가세요. 한 10% 정도 가지고 11만 원 정도까지 수익 목표 수익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TV가 뭐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조금씩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요. 또 경쟁사도 힘이 좀 약해진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해 아프리카 TV의 좀 부활을 기대해 볼 수 있게 하고 있고요. 따라서 현재 주가는 좀 하락 국면을 맞고 있지만 추가 매수를 통해서 목표가 조금 더 위까지 끌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일선 회복 시 추가 매수 의견 드렸고요. 현재 5일선이 82,000원 근처에 있는데 주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11만 원까지 목표가 확인하시고 수익 계속해서 키워가셔도 좋을 것 같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박셀바이오 체크하겠습니다. 정민정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36,050원에 비중 5% 가지고 계시거든요. 박셀바이오 오늘 딱 종가가 또 36,050원이네요. 오늘따라 여러분들의 매수가가 딱 오늘 종가 근처인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종목이 얼마 전에 고형암 타겟 치료제에 대한 호재가 들려오면서 큰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호재성 이 상승이 아주 오래 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까지 좀 하락하는 모습들, 변동성이 좀 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지금부터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셀바이오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종목도 이제 암 쪽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유력한 종목입니다. 지난해 8월 달에 뭐 간암 임상이 굉장히 좀 순항을 하고 있다. 그것도 이제 임상이 그 2회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임상 이상 정도가 되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이상 정도에서 결과가 괜찮으면은 이제 기술 수출 같은 것들 되고 하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쭉 빠졌는데 보통 이제 빠지고 이런 부분들은 뭐 또 뭐 악재가 있어 빠진다기보다는 많이 올라갔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시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고용암 쪽에 대한 특허 뭐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암 쪽에 있어가지고 항암제 쪽에 있어가지고는 유력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4월 달에 이제 그 항암학회가 있죠. AACR이 있습니다. 4월 14일부터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모멘텀을 이제 기대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그 제약바이오 중에서 좀 그 주가 흐름이 괜찮은 종목들이 있고 네. 뭐 이제 어떤 종목들은 막 날아가고 그러다 또 훅 꺼지고 막 이래요.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종목별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에 투자가 참 힘들어요. 예전에 코로나 때 같으면은 뭐 웬만한 거 그냥 진단키트 잡으면 막 날아가고 또 뭐 무슨 코로나 치료제 개발한다 그런 뭐 그런 뉴스 나오면 잡으면 막 날아가고 그랬잖아요. 네. 그럴 때가 이제 제약바이오 투자를 하는 게 쉬워요. 제약바이오 투자는 제약바이오 섹터 심리 전체가 살아있을 때 투자하는 게 쉽습니다. 아니면은 그러네요. 종목을 하나하나 연구를 해가지고 그냥 밑에서 선취매를 해가지고 날아갈 때까지 붙들고 계셔야 되는데 사실 그 제약바이오 쪽에는 용어 자체가 일단 어렵죠. CART 이게 뭔지 알아요. 카트 그러면 끌고 다니는 카트인 줄 알지. 맞아요. 네, 그래서 표적항암제 뭐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들여다보기도 싫고. 설명 들어도 모르겠고.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제일 좋은 투자 방법은 제약바이오 쪽에는 전체적으로 섹터가 움직일 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제 생각에는 3월 달에 감사보고서 제출 기간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 제약바이오는 늘 3월 달까지 그 1, 2, 3월 달은 그 예전에도 보면 시세가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감사보고서에서 혹시 삐끗할까 봐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요게 지나가고 나면은 살아남았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제약바이오 심리가 좀 살아나고 그리고 셀트리온 쪽이 요즘에 좀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대장주가 이제 좀 꿈틀꿈틀 되고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4월 달에 이제 학회가 시작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4월 초 정도부터는 제약바이오 심리가 좀 섹터 심리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쪽에 보면은 많이 올렸어요. 일단 전기차도 그렇고 뭐 올라갈 만한 데들은 다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후발 투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 찾다 보면은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쪽이 또 유력할 거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을 좀 해요. 4월 달에는 모멘텀이 좀 있을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럼 박셀바이오는 제약바이오 심리가 살아나면은 그때는 같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일단 뭐 그 보유를 해보시고요. 42,000원 뚫고 올라가는 게 이제 관건일 겁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한 42,000원 정도 한번 잡아보시고, 그리고 지금 5%시네요.
5%인데 5%시면 한 5% 정도는 더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한 10% 정도는 가져가셔도 되고 단지 이제 밑으로 뭐 이 종목은 하단이 거의 잡혀 있는 거는 같은데 혹시 이제 삐끗해 가지고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은 32,500원이 깨질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뭔가 이상한 일이 있다는 소리니까 네. 그때는 대응을 좀 하시고 이렇게 위쪽으로 42,000원, 밑으로 32,500원 이렇게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유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요 가격 라인 잘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42,000원 목표가 그리고 32,000원이 깨지면 또 빠르게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채팅창에 지금 짱구님께서 종목 남겨주셨는데 짱구댁님하고 알고 계신 상황인가요? 짱구님, 짱구댁님 두 분 한번 인사를 꼭 나눠주시길 바라겠고요. 홍혜경님과 웨이로님 또 나나그네님 모두 함께 해주시면서 종목들도 남겨주고 계시는데 자, 저희가 1부에서 또 못다한 이야기들은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끝까지 함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02-325-8200번, 325-8200번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입니다. 우리 태백 주목나무님께서 남겨주신 종목 살펴볼게요. 나레나노텍입니다. 매수가가 12,500원이고요. 비중 8% 담으셨어요. 오늘 상 맞았는데 본전도 안 되네요. 언제까지 들고 있으면 본전이 될까요? 아니면 손절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남겨주셨는데 나레나노텍이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까지 단번에 올라옵니다. 10,000원을 오늘 드디어 뚫고 올라와 주는 흐름이었고요. 다만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조금 높아서 아쉬우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좀처럼 최근에는 요 10,000원 선을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오늘의 이 모멘텀, 호재와 함께 다시 한번 좀 뚫고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할지 아니면 그 사이 어딘가에서 손절하고 좀 빠져나와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레나노텍 오늘 왜 이렇게 급등했는지부터 저는 궁금한데요. 예, 오늘 이제 갑자기? 새로운 세계 네. 최초 그 배터리 쪽에 네. 코팅하는 장비인데 네. 이거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장비들을 세계 최초로 지금 개발을 했고 거기에 대한 이제 파일럿 장비가 만들어져서 아마 파일럿 장비라는 건 이제 테스트용 장비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업들이 들어가서 이제 테스트를 받아야 되겠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장비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2차 전지 관련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네. 이제 호재거리로 반영이 되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일단은 뭐 이게 호재임에는 분명한데 이 회사가 작년에 실적이 너무 안 좋아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뭐 90% 정도가 깎였으니까 굉장히 실적이 좀 안 좋고 그러면은 올해 실적 전망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야 뭐 나아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크게 뭐 나아질 만한 일이 있을까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뭐 크게 전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오늘 모멘텀 때문에 올라갔는데 이 모멘텀이 과연 어디까지 그러면은 작동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사실. 이건 정말 시장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 호재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뭐 박수를 쳐준다면은 뭐 쭉쭉 뚫고 올라가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고민이에요.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주가가 이렇게 상한가가 한 방 나오고 그리고 테마 형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 종목이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개별 모멘텀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강하게 막 계속 상한가를 가고 막 이러진 못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내일은 일단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내일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욕심에는 내일 꼭지 딱 찍고 빠질 때 꼭지에서 딱 매도하고 싶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일본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정말 계속 쳐다보면서 분봉을 보면서 또 거래량 터지는 걸 보면서 잡아가지고 딱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도 매도하고 나도 그 다음에 또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올라가다 또 빠지고 그럼 간다 싶어 잡으면 또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욕심은 일단 버리자 우리가 꼭지에서 팔아야 된다는 욕심은 버리자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내일 이제 추가로 한 7% 정도 보통 이제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매물이 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 11,300원 정도, 예, 그 정도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아마 매물을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부터 11,3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서는 다 턴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주의하실 거 있어요. 만약에 내일 시가가 오늘 종가보다 밑에서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 종가까지 반등이 나올 적에 팔아버리셔야 돼요. 예, 그거 하나랑, 예, 그거 하나, 뭐 팁이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1,3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서 전체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나레나노텍 예측이 어렵다. 따라서 욕심을 버리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11,3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서 조금씩 좀 보내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내일장의 흐름이 중요하다라는 팁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좀 부지런하게 이 종목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응원하겠습니다. 자, 저희 종목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클라라님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효성화학이고요. 매수가는 143,000원, 비중 20% 가지고 계세요. 최근에 들어갔는데 주르륵 내려가네요. 10% 정도 더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느 시점에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 정도만 가지고 갈까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자, 효성화학 오늘 128,3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면서 좀 급등을 하는 듯 했지만 다시 한번 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중을 지금 시점에서 10% 더 실으면 비중이 30%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비중 더 늘려도 되는 종목인지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일단 화학주의 올해 전망이 반등 이상 나오기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뭐 반등은 나올 걸 봅니다. 화학주 전반적으로, 반등 이상 나오기는 힘들고, 화학주가 근데 하반기 되면 조금 더 갈 걸로 봐요. 하지만 상반기 때는 반등 이상 나오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지 효성화학은 조금 달라요.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효성 첨단 소재하고 또 이제 그 같이 좀 그 코어 워크를 좀 하는 부분 좀 있고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액이 계속해서 좀 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도 뭐 1조 8천억대에서 재작년에 2조 5천억대 그리고 작년에 2조 8천억까지 올라섰기 때문에 올해도 어느 정도 좀 늘지 않을까 매출액이 이런 부분은 있고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영업이익이 작년에 적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수가 이제 두 가지가 좀 엇갈려요. 매형은 늘지만 이익이 좀 안 난다 이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효성화학은 올해 1분기 때 이익이 만약에 실제로 턴어라운드만 될 수 있다면은 네. 그러면은 매출 성장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은 갈 걸로 봐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렇다고 해서 비중을 30%까지 늘 수 있느냐? 별로 그렇게 비중 30%까지는 늘 종목은 아니고요. 지금 뭐 화학 쪽이 그렇게 뭐 엄청 여기가 핫한 그 트렌디한 그런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20% 정도만 가지시고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의 1분기 실적 시즌 때까지는 실적 발표 때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1분기 실적 때 턴어라운드가 됐다면은 또는 1분기 때는 안 됐지만 2분기 때는 턴어라운드가 될 거라는 리포트가 나와준다면은 그러면은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갈 거고요. 만약에 16만 원단 위쪽으로 뚫어준다면은 19만 원까지는 보이는 종목이니까 일단 실적 시즌까지는 한번 좀 가져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뭐 하단은 잡혀 있어서 손절가는 잡을 필요 없을 것 같고 비중은 지금 정도만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비중을 너무 무겁게 가져가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 비중으로 좀 상승의 타이밍을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실적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한 후에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딱 기다려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체크해보는 신기수 전문가님의 미니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강의 오늘 어떤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부터는 하락 시에 조금씩 네. 매수를 좀 하셔도 좀 됩니다. 네. 일단 그 S&P 500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어제 그 이틀 동안 이제 그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틀 동안 양봉이 나오면서 뭔가 이 저점을 지금 안 깨고 양봉이 나와줬고 또 내용적으로도 보면 CPI가 시장 예상치에 좀 부합을 했고
SVB건 때문에 연준은 빅스텝 못할 거고 SVB건은 마무리가 되고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이제는 좀 하단은 좀 잡혔지 않나 싶어요. 물론 뭐 한 번 더 흔들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흔들릴 때는 오히려 좀 매수 대응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당분간 한 뭐 1, 2주 정도 요런 흐름 있죠. 예전에. 요런 흐름을 좀 만들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스토캐스틱 상에서 매수 신호가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이 매수 신호가 만들어지려면 한 일주일 걸릴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뭐 이틀 동안 이렇게 양봉 나왔으니까 오늘 또 뭐 빠졌다가 또 올랐다가 빠졌다 올랐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거는 좀 스토캐스틱까지도 좀 매수 신호가 완성이 돼서 매수하면 제일 좋고요. 근데 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빠졌을 적에 이제 종목별로는 좀 움직일 거예요. 이제 좀 그 센 종목들은 시장이 빠진다 할지라도 뭐 로봇이나 AI처럼 많이 빠졌던 종목은 그 다음에 또 올라가고 막 이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매수가 좀 가능하고 또는 모아가기는 좀 가능할 것 같아요. FOMC 이후로는 저는 시장에 한번 또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 또 뭐 4,150 정도까지 S&P 기준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FOMC 끝난 다음에 별다른 어떤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 자체가 크게 없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뭐 빠질 때는 매수, 하지만 적극 매수는 이제 신호가 발생하면 모아가기라든가 아니면 이제 트레이딩 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준비하고 있다가 땅 하면 바로 우리 좋은 종목 다 이제 모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 틈을 좀 만들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또 1시간 꽉 채워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지금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오늘 다양한 이 이슈들 또 정보들 잘 참고를 하시면서 조금 더 든든하게 이겨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신기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신기수 전문가님의 우리 유튜브 라이브 공개 방송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깜빡할 뻔했네요. 자,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장 마감 이후에 신기수 전문가님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 기다리고 있고요. 3월 16일 목요일 오후 4시 상반기 성공투자 FOMC 새로운 기회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신기수 전문가님과는 진짜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의 신 1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종목 상담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조금 이따 만나요.